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틀 동안 서울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토사 유실, 하수 역류 등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요일까지 비가 예고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우로 불어난 하천물이 산책로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흙탕물로 변한 물의 유속이 위협적이기까지 합니다. 한때 산책로까지 흘러넘친 하천물에 잠겼던 풀들은 맥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죠. 여기까지. 불안하죠. 여기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사니까. 일로 차면 어떡해.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지하차도는 텅 비어 있습니다. 침수 우려로 차량 진입을 막은 겁니다. 서울은 17일 아침부터 정체전선 영향으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18일 오후 2시 기준 이틀 동안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은 195.7mm,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은평 204.5mm, 양천 158.5mm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노원 성북 지역은 230mm가 넘게 내렸습니다. 집중호우로 하수역류 등 크고 작은 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은평에서는 구기터널 입구 인근에서 토사 유실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틀 동안 80여 건에 달하는 배수 불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양천에서는 바람에 가로수가 쓰러지고 교회 공사 현장 가림막이 넘어졌습니다. 이번 장막비는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19일까지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토요일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온다고 예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가 아이돌봄 지원 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200여 곳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기관을 선정했는데요. 이번 평가에서 은평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은평구에는 현재 164명의 아이돌봄이가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서비스 이용 횟수는 8만여 건에 달합니다. 아이돌봄이 지원은 맞벌이 등으로 아이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은평구의 일동 1대학 사업이 우수 행정정책 사례로 꼽혔습니다. 은평구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 우수정책 선발대회에서 일동 1대학 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은평 일동 1대학은 동주민센터를 캠퍼스로 두고 대학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양천문화원이 전통혼례에 참여할 신랑과 신부를 모집합니다. 양천문화원은 오는 10월 27일 신정내거리 일대에서 전통혼례식을 개최하기로 하고 전통혼례에 참여할 예비 부부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양천 구민 중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예비 부부 한 쌍인데요.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며 선정된 부부에게는 전통 혼례 의상과 상차림 등 전통 혼례 물품과 영상 촬영 등이 무료로 지원됩니다. 양천구가 신월동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합니다. 사업 구간은 신월 4동 오목로 3길에서 4길 사이 1.2km로 폭 2m에서 10m 보도로 조성됩니다. 걷고 싶은 거리는 일반 구간과 학교 앞 구간, 어울림마당 구간 등 3개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양천구는 해당 구간에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고 도시 미관 증진을 통해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다양한 마을 행사 등을 통해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48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되는데요.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축물분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단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모바일 앱,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한 장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계속되는 비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폭우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저지대는 물론 침수 위험 범위가 넓어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평구 불광천입니다. 단 2시간 만에 내린 폭우로 하천 물살은 폭포수처럼 변했고 급증한 수위로 둔치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17일과 18일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동부 간선도로가 이틀간 양방향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제2자유로 일부 구간도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2시간 만에 차량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폭우가 짧은 시간 제한된 지역에 집중되면서 해당 지역의 침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이처럼 도로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차량 통행이 어려워져 교통 정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집중호우 형태가 이처럼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저지대 지역은 더욱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여름 집중호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참사를 당한 것도 특정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특성상 저지대 지역은 물을 저장하는 담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폭우가 집중되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좁은 지역에 단시간 폭우가 집중되다 보니 상습 침수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침수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저지대라든지 또 침수 다발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침수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좁은 지역 단위의 기상 정보들을 정확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갖출 필요 분명히 있겠고, 이 같은 현상이 최근 잦아진 것은 대기 불안정으로 장마 전설이 넓게 흩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얇고 좁은 형태로 형성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가게 될 경우 저기압 후면으로 건조 공기가 강화되면서 압축되는 힘이 강해지며 비가 더욱 강해지고 폭은 좁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가까운 지역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시간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집중호우. 이제는 침수 피해 위험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하 공간 침수로 대형 인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인한 사고였지만 안전 관련 기관들의 대책 마련 부실과 안일한 인식이 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감사원이 대형 참사 이후 지하차도 등 침수 대비 실태를 점검해봤더니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가득 찬 지하차도에 차량이 떠있고 119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초량 1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충북 궁평 2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있는데도 차량 진입 통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사 이후 감사원이 전국 지하공간 침수 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결과 전국 지하차도 1000여 개 가운데 16.8%인 180여 곳은 홍수 발생 시 침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150여 곳은 주변 하천 등의 수위 정보와 연동한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침수 사고 이후 지하차도에 비상탈출 시설이 설치됐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지하차도 180여 곳 중 89.6%인 160여 곳은 내부 고립 시 비상탈출구와 비상사다리 등 탈출 시설이 없었습니다. 또 지자체들이 지하차도 40곳에 자동 차량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17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정부와 각 지자체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지만 안전대책 실현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재난 관련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 예산도 계속 삭감되고 있는 추세고, 재난이나 재해와 관련돼서 예방 사업에 일단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의 관련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과 경기 지역 32개 학교가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3곳, 고등학교 4곳 등 모두 8개 학교가 등교 시간을 조정했는데요. 경기도는 초등학교 1곳이 휴업했고 9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중학교 5곳과 고등학교 8곳 등 14개 학교는 등교 시간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집중호우로 수도권 지역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6곳에서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해 모두 17개 학교에 물이 샜고 서울은 6개 학교가 누수, 1개 학교가 부분 파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천은 2개 학교가 침수와 부분 파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가 2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국토부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2,100여 건을 심의해 1,496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2만 5천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심의했습니다. 이 중 19,600여 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와 김포 서울 통합을 위해 만든 공동연구반 운영을 지속하며 통합 추진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구성한 김포 서울 통합 공동연구반이 지난달까지 모두 4차례 회의를 갖고 행정구역 통합으로 발생하는 재정과 행정기구, 사무권한 변화 등 다양한 변화에 대해 면밀히 분석했다고 밝혔는데요. 김포시는 5차 회의부터 시민 삶에 밀접한 분야에 대한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며 22대 국회 특별법안 재발의와 내년 상반기 이전 주민투표도 함께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지역 수련병원들이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공의 모집에 나섭니다. 현재 인천의 수련병원 11곳의 전체 전공의는 541명인데요. 이 중 91.5%인 495명이 미복귀한 상태로 모두 사직 대상입니다. 병원별로는 길병원이 191명, 인하대병원 155명, 인천 성모병원 90명 등인데요. 이에 따라 병원들은 전공의가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집단 사직 처리와 함께 오는 9월 사직 전공의만큼의 인력 충원을 위한 대대적인 전공의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길병원의 경우 현재 미복귀 전공의로 인한 결원 인원과 기피과에 대한 보충 인원 등을 합산해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필요한 인원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인하대병원도 지난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채우지 못한 정원 40명을 포함해 전공의 모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집 인원에는 일부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7월 1주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얼룩날개 모기의 밀도를 조사한 결과 강화 지역 모기 지수가 5.9로 2주 연속 5.0을 넘어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선 6월 마지막 주에는 10.7이었습니다. 말라리아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2주 연속 모기 지수가 5.0 이상을 기록한 지자체에는 확산 예방을 위해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됩니다. 현재 강화 지역 말라리아 환자는 올해 6월 기준 인구 10만 명당 12.97명으로 인천 전체 평균인 0.91명보다 높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0.4명과 비교하면 3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현재 인천시는 강화군 지역 얼룩날개 모기 서식지에 대한 방제를 강화하고 말라리아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말라리아는 7일에서 30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오한, 근육통,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경기도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18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른바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